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전장 낙폭을 많이 만회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2%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V자 모습이 전반적으로 흐름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약 0.6%의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5%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2.7%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네이버도 2.6%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전장은 좋지 못했는데 오후장부터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패턴을 봤을 때 기관이 오후장부터 매수세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반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도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도 전거래일 대비 무려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2% 이상의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면 1월 말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확실히 SK하이닉스가 돋보이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이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긴 했지만 오전장을 살펴봤을 때 한때는 1% 이상의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미중 무역 갈등.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고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 근래 들어서는 조금 잠잠하긴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주식 흐름을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은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단골 요소였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틀 전에 중국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제 연휴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하나로 약 44조 원에 해당되는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긴축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런 중국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장부터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발적인 재료인지 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재료인지 이런 점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매수 기회를 잠깐 늦춘다든지 아니면 잠시 매도하고 한 발 물러가서 시장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락의 원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선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 검토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서 유동성 회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도세 또 작년을 떠올려 본다면 코로나 이슈 그리고 미 대선과 대주주 양도세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식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고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악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와 재료들을 토대로 우리가 항상 너무 민감하게 움직인다면 저는 365일 중에 투자할 순간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달리 표현하자면 그 실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황 이런 것들이 견고하다면 어떤 주가에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3150포인트 혹은 3200포인트 정확하게 이 라인까지 오게 되면 주가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3000포인트 전후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주가는 어김없이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높낮이는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를 다시 하락으로 잡아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한다던가 크게 걱정한다던가 저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내에서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판단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가장 흐름이 좋았고 눈에 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5%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 D램 반도체 가격 가파르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부 조정 구간은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가전, 모바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D램 가격 상승 여기에 따라서 수혜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올해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전적으로 D램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는 SK 하이닉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는 왜 상승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흐름,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3위 기업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사업 영역이 비슷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에게만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서버 D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D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되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버 D램 외에도 모바일 D램, PC D램 이렇게 다양한 D램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섰고 호황기를 누렸던 그 당시에 1등 공신을 했던 그런 D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버 D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또 D램 가격이 올 1월부터 꾸준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지금 보시는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D램 수요 중에서 무려 35%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램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슈퍼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흔히 고정가, 현물가 이렇게 두 가지 가격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이어서 고정 가격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을 통해서 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도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는 약 2%의 증가, 그리고 2분기의 시작인 4월과 5월에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고정 가격도 지금 1분기에 반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2분기, 3분기 더욱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특히 2분기부터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고, 이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AMD의 본격적인 신제품 공급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출하량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D램 가격이 1분기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더욱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3분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많은 신제품 공급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출하량까지 모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SK 하이닉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늘의 SK 하이닉스가 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지만 삼성전자도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지 전망이 좋고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산업의 전망, 비전을 설명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확신이 없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혹시나 주가의 흔들림, 조정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는 힘, 동력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털린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인, 그런 지인들의 의견을 믿고 특정한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종목, 그리고 산업, 더 나아가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서 스스로 주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생각했던 불금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식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